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효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네. 세계적인 메이저 항공사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플래그 캐리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문 용어를 재정 MC가 써주셨는데 네. 대한항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 제1항공사죠. 네. 고객들도 그리고 항공사에 지원하는 분들도 가장 선호하는 항공사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네. 정말 그 항공사 브랜드 평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매번 또 많은 대중들에게 선호하는 기업 중에 이제는 가장 상위권에 링크돼 있습니다. 얼마나 선호하고 신뢰하는 기업인지 우리 좀 아시겠죠? 네. 네네. 그리고 대한항공 노선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요. 직항편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사실 좀 편하기도 하고 서비스도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승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미인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다라고 저는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본심을 드러내서 지금 굉장히 떨린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굉장한 미모를 자랑하는 거 맞고 네. 또 이렇게 심쿵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하지만 이런 대한항공도 지난해에는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 이슈 때문인데요. 네. 중국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선이 막혀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의 수도 확 줄었겠죠. 예.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실제 그 관광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산업에 크나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 그 지난해 외국인 내국인 입국자가 그 전해보다 23%가 감소를 이야, 했거든요.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네. 무엇보다 또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사드 배치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업체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고 보면 중국인들의 파워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세긴 센 것 같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들의 힘도 당연히 있고 중국인 입국자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또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핵 문제였죠. 네. 때문에 북한 핵하면 또 연결지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등의 입국자들도 감소세로 전환했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드 영향도 이젠 좀 많이 낮았다는 뉴스를 좀 읽은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네. 그 처음에 사드가 처음 이슈보다는 네. 지금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업계에서 매출로 본다면 사실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뭐 동남아 쪽, 특히 네.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항공 운송 업체에서는 좀 그나마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무엇보다 뭐 제2객 여객터미널 이제는 취항을 했잖아요. 이번에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항공업계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그 미국 노선 환승객 여객 수가 이번에 좀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항공업계에서는 좀 이슈가 될 만하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러한 대한항공도 원래는 국영 항공사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대한항공이 국영 항공사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2년부터 69년까지 대한항공공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60년대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워낙 또 극소수다 보니까 늘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정부가
한진그룹에 대한항공공사를 넘겨주는 민영화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체제가 이때부터 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대한항공도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한이라는 것을 따왔고 네. 사실 지금 이제 KAL,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칼도 그 당시 이제 공사했을 때 그 당시 그 알파벳을 그대로 따온 거다라고 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계속 우리가 비행기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막 여행이 좀 가고 그러니까요. 싶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재정 씨는 지금 네. 워낙 바쁘지만 네. 일주일에 휴가가 생긴다면 네.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휴가가 생긴다면 저는 집에 있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아무래도 집돌이. 네, 아무래도 저는 예전에 잠깐 살았던 플로리다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네, 아주 잠깐 살았기 때문에 좀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다 각자 어디 가고 싶은지 한 나라씩 말씀해 저는 주세요. 일주일이면 짧긴 한데 유럽을 좀 가고 싶거든요. 특히 네.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유럽 다 돌고 싶어요. 아, 일주일 네. 동안? 네, 근데 너무 짧으니까 아쉽긴 한데 우리 평론가님? 저도 일주일이면은 좀 짧긴 짧은데 사실 하와이 좀 가고 싶어요. 하와이. 네, 하와이 갔었을 때 너무 인상 깊어갖고 네. 정말 하와이 가고 싶더라고요. 네, 우리 김 기자님은? 벌써부터 좀 가 있어요, 좀. 어딘가요? 너무 설렌다. 그곳이 어딘가요? 어디요? 이미 지금 소거리를 걷고 있는 홍콩에서. 네, 벌써 뉴욕코시구나. 쇼핑 많이 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좀 여행에 네.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피디님께서 좀 포상 휴가를 보내주지 않을까 네. 살짝 기대를 해보면서 네. 권평론가님 오늘의 기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한항공은요, 대한민국의 운송을 총괄하고 있는 어떤 뭐 한진그룹에 이제 소속된 그룹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코스피 상장돼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현재 2018년도 현재 회사 규모가 시가총액은 한 3조 1,000억 원 정도 돼 있고요. 매출액은 한 12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어떤 회사죠. 이게 좀 히스토리를 본다면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항공 역사와 맞닿아 있어요, 대한항공은.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선비행학교가 1929년에 생겼는데 그게 이제 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한 62년도에 아까 우리 기자님이 설명했듯이 드디어 이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대한항공공사라는 게 생깁니다. 이 공사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기자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만성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화했습니다. 그 부채를 안는 조건으로 이제는 한진이라는 데서 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69년도에 드디어 대한항공이 그래서 발족이 됩니다. 근데 이슈가 볼 게 2000년도에 이제 스카이팀의 창립 회원사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팀이 뭐냐면 항공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뭐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항공사마다 오케이 다른 항공사인데 마일리지도 공유도 되고 그다음에 뭐 라운지라든지 체크인 아웃 이런 게 좀 공유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동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바로 그 스카이팀의 항공 동맹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그 항공 동맹이 어느 게 있냐면 델타 항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프랑스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동맹이다라고 볼 필요가 네. 있겠는데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아시아나는 뭐지? 봤을 때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거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좀 본다면은 또 이제 2008년도에는 진 에어를 이제는 설립을 했죠.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드디어 그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지배구조 개선해서 한지칼이 맨 위에 있게 되고요. 네. 한지칼이 이제 사업 그 회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진그룹, 그다음에 대한항공 진에어, 그다음에 한진이 이렇게 구조로 좀 짜여져 있다. 이런 네. 어떤 구조로 돼 있습니다. 뭐 이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제2 여객터미널이 이제는 개장했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지금 이슈가 많았었어요. 막 원래 갔던 데 갔다가 대한항공 못 타는 경우도 막 생겨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슈로 돼 있고요. 무엇보다 2018년도 최근이죠. 2월 달에는 항공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래서 이런 이슈도 좀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려요.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 네.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죠. 대한항공이면은 내년에 예.
창립 50주년이 돼요. 아, 50주년 되려면 얼마나 피나는 네. 노력과 땀이 반세기, 있었겠습니까? 네. 네, 정말 노력한 회사고요. 그런지 몰라도 이제 투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 있고 뭐 결과가 어쨌든 간에 네.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다 잘 됐죠.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오늘 대한항공의 기업 분석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LCC와 차별화, 멀리 나는 대형 항공사들. 단거리 국제선 지키기 위해 서비스 품질 꺼내든 대한항공. 네, 아무래도 약간 봤을 때 경쟁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LCC도 네. 워낙 많이 생겼고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 좀 더 차별화가 있어야 좀 네. 경쟁력이 네. 있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네. 네, 요즘에 저가항공사가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네. 어디를 가도 해외에 가도 저가항공사 이용해도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가항공사의 가장 큰 장점,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겠죠. 예. 가성비일 텐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격을 무작정 낮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부분, 아마도 서비스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내용일 것 같네요. 네. 저가 항공사는 저렴한 대신에 제약이 또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네. 맞아요. 뭐 수화물로 캐리어를 실을 수가 없는다든지 뭐 이런 게 그렇죠. 저렴한 것도 이유긴 한데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신청을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사람 마음이 항공권을 싸게 끊었는데 기내식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면은 또 가격이 또 맞아요.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괜히 또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진에어만 봐도 그 라면 작은 거 있죠? 알죠, 알죠, 알죠. 그게 4,000원이에요, 4,000원. 어. 너무 비싸요. 그렇죠. 비싸요, 비싸요. 저 한번 저가항공을 타고 홍콩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옆에 앉은 남학생들이 네. 라면을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가 냄새가-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네. 저가항공이니까 기내식 뭐 신청도 안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찌나 먹고 싶던지 그러나 배고프죠, 꾹꾹 배고프죠. 참았습니다. 공감이 돼요. 네, 사족이 길었는데 네. 그러면 권평론가님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좀 이해하시려면요, 그 핵심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본다면 역시 그 대형 항공사에서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강화의 목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그 디벨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첫 번째로는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뭐 대형 항공사들이 대한항공 같은 대한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만 너무 개발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단거리 노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을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이슈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를 운영한다, 이 부분인데, 네. 사실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정의로는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뭐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을 한다,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항공사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사실 항공사에서 말하는 이제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항공사 간의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 판매, 마일리지를 공유해서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미주 노선에 대해서 공동 운영하는 거거든요. 델타항공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보세요. 만약에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가 된다고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안 났거든요. 미국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아니면 미국에서 아시아로 갈 때 한국을 거쳐서 오죠.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대형 항공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LCC 같은 항공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한항공에서는 이슈고요. 네. 사실 이거는 꼭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을 굉장히 높이려 하는 이슈들이 대한항공에서는 있습니다. 네, 우리 조인트 벤처를 얘기하셨지만 그 전자의 그 차세대 항공기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통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니까 에어버스 A308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 위 호텔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저는 안 타봤는데 혹시 타본 분 계시나요? 저도 안 아니요. 타봤어요. 네, 우리 아무도 앞으로 없네요. 꼭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의 기제를 운영하는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도 예. 이 343 좌석이죠. 그래서 30인치 좌석 간격이니까 네.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대한항공은 33 혹은 43 배열이고 앞뒤 간격도 33에서 34인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코노미 좌석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고 예. 이것이 바로 대한항공만의 어떤 고급 서비스라고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랍계의 대형 항공사들 있잖아요. 정말 럭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항공사도 네. 사실 그 이코노미는 343의 간격이 30인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네. 대한항공이 이런 어떤 품질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봤을 때 대한항공은 좀 대인배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국제선뿐 아니라 예. 국내선을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CS3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대까지 늘릴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역시 기존 이코노미 좌석보다도 앞뒤 간격이 10cm나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CS3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아시아권으로 빠져나갈 때 그 기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10cm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마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장거리 갔을 때나 아니면 좀 몇 시간 비행해도 그 간격, 그 조그만 차이가 다리를 너무 편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대한항공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더군다나 제2여객터미널 개항과 또 맞물려서 미주와 연계된 아시아 환승 노선 여객 수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 대한항공의 여객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볼까요? 차입 다변화 대한항공 대 고군분투 아시아나. 역시 대한항공의 네. 라이벌리라고 하면 네. 아시아나죠. 네네네. 항공산업계 양대 산맥 아닐까요? 네, 그렇긴 한데 두 항공사가 굉장히 이미지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예. 같은데 그래서 비교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권평론가님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차입이라는 게 뭘까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 것인데 네. 사실 딱 팩트만 보고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대한항공은 지금 돈 빌리가 굉장히 좋고요. 아시아나는 굉장히 돈 빌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용도가 대한항공이 좋고요. 아시아나는 지금 신용도가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한진에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진에어는 굉장히 위태위태했을 때 대한항공에서 무려 2조 2천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살리려고. 근데 결국에는 한진에어 망했잖아요. 2017년도 2월에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국 망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솔직히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는 불행해요, 사실. 굉장히 불행한데 항공, 특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쏟아부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짐이 없어졌구나. 네, 하나의 뭐 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온다면은 대한항공이 굉장히 뭐 차입하기도 편하고 돈을 빌리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대외적인 어떤 해외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용이하게 됐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오죽했으면 지금 광화문에 있는 4억 지금 매물로 내놨거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본다면요. 연말까지 갚아야 될 차입금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합니다. 총 빚은 4조 원 정도가 돼요. 오죽했으면 지금 4억까지도 내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 또 CJ 대한통운 지분도 지금 내놨 상태거든요. 팔아버릴 거거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아시아나가 지금 굉장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기가 어렵죠, 현재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그럼 채용이 안 될래나?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안 날래나? 사실 채용 공고 났죠,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니까 19일부터 이제 3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제 상반기 채용 공고가 난 상태고요. 아마 요번에 보니까 직군이 공항 서비스, 영업 서비스, 일반직, 에어부산도 마찬가지 직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좀 많아더라도 어떤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노크를 해보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었네요. 이 대한항공의 신용평가가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자, 계속해서 대한항공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 기자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리따운 승무원? 그쵸, 뭔가 어디까지 파란 가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네.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의 예. 인물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역대 모델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대한항공의 얼굴. 그렇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역대 모델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역대 모델.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죠? 네. 홍혁 씨는 아시아나인가요? 그렇죠. 덕선
응팔에서 맞아요, 덕선이가 대한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응팔 그 드라마에서 덕선이가 취업을 한 곳이 대한항공으로 네. 다들 알고 네. 계시는데 네. 뭐 덕선이도 맞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자면 윤정희 씨, 네. 정유미 씨, 박민영 씨, 아. 그리고 한효주 씨를 꼽을 수 있습니다. 되게 많으셨네요. 네, 저는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얼추 기억이 좀 나는데 네. 누군지 뭔가 대한항공은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 대 모델이라고 해서 홍보 모델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는 편인데요. 네. 대한항공은 모델을 정면에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대한항공 모델이 누구였나라고 생각해보면 쉽게 떠올리기 힘든 거예요. 이게 저는 그 홍보 모델보다는 대한항공은 이제 광고 카피. 맞아요. 예, 이런 게 많이 좀 인상에 남죠. 기억에 남고 광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좀 만든 것 같아요. 많이들 기억하시죠? 제가 좀 성우 톤으로 좀 하고 똑같이 싶은데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Excellent in price, 네. Korean Air. 너무 제가 너무 진솔, 좀 성우 톤이라고 진솔하게 싶어서. 웃었네요, 내가 어떻게 너무. 되죠? 예, 이러면 Excellent in flight air. 아닌데? 예, 뭐 그렇게 뭐 있죠. 이런 거. 네네네. 네, 다들 아이스크림 수고하셨고요. 같네요. 사실 자이든 타이든 이 대한항공은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이미지를 좀 의식해서인지 2000년대 초반부터는 광고 캠페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굉장히 세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재정음 씨가 말했죠. 어디까지 가봤니? 이 시리즈가 있고요. 네. 중원에서 답을 찾다. 많이 아, 기억하실 이것도 겁니다. 압니다. 이것도 압니다. 그리고 누구나 저마다의 여행이 있다라는 네. 시리즈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이 바로 이미지 개선도 불러일으켰고요. 고객들의 참여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광고 카피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모릅니다. 광고 업체가. 광고 업체가? 사실 그 카피 자체는요. 현재 그 진에어 부사장이죠. 그 조현미 씨가 대한항공 상무로 재직했을 때 만들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조현민 씨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셋째 딸이고요.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 부럽다. 뭐 알짜 정보는 아니네요. K-. 오너 일가가 그간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 광고를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그녀의 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련된 광고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공식 홍보 기업이었죠. 예. 그래서 공항을 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인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의 대한항공 탑승 수석 카운터에 수호랑, 어머. 반다비 이렇게 있습니다. 귀여워. 그래서 포토존도 마련을 해놔서 홍보를 이야.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또 수호랑 반다비를 비행기 외벽에다가 이렇게 아. 랩핑을 해가지고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귀엽겠다. 정말 타보고 싶었는데 제가 집에만 있어가지고 그 패럴림픽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만 더 붙여놔 주시면 맞아요. 기회되면 꼭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안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이슈도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맛보는 천상의 맛. 네. 기내식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기내식 느낌이 나죠. 네. 그중에서도 이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기내 와인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항공사 와인 경영대회인 네. 천상의 와인 2017 이 시상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레드 와인 부분 1위를 차지했고요. 이야. 퍼스트 클래스 레드 와인 부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건데요. 네. 그만큼 탑 클래스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와인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와인못인데 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와인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방송 끝나고 와인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 갑자기 내가 와인 하니까. 저 와인 너무 좋아해요.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을 좋아하죠. 그래서 저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대한항공. 그때 와인을 좀 몇 잔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달라요?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와인 아예 모릅니다. 네, 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 대회는요. 네. 총 30여 개의 항공사가 무려 400여 종의 와인을 출품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쟁 그렇군요. 와인이 있었던 건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행사에서 1등을 했으니까 네. 그 위상은 뭐 반증이 됐죠. 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마셔보고 싶고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이제 분야에서도 하나의 어떤 분야로 이게 있어요. 기내식 자체가. 그래서 기내 비빔밥 서비스로도 이제 상을 받은 사례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 국제 기내식 협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야. 비빔밥으로. 그러니까 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대한항공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창립 49주년 대한항공 100년 기업 주출돈 놓는다. 항공업계 주총 시즌 돌입, 화두는 책임 경영 강화. 이건 이제 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퍼 사이드 얘기인 것 네, 같은데. 네. 지금이 항공업계 주주총회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3월 23일에 대한항공 진에어 이제 주주총회가 있고요. 예. 28일에는 제주항공, 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주주총회가 이제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 그 조양호 그 대한항공 회장이 이번에 그 이제 창립 49년이잖아요. 내년 이제 50주년이 되는데 이 49년을 맞이해서 50주년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뛰어보자. 그래서 이제 뭐 내부 직원에게도 많은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그 수익성 중심에서 우리 50주년을 맞이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이제 취임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인트 벤처 운영 본격화 이게 하나의 이슈고 인천터미널 이제 제2터미널이죠. 안정화 작업.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CS 300 기종 이걸 기종해서 우리가 일을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영업이익 1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 1조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못 미쳤어요. 1조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1조를 좀 더 해보자라고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우리가 뭐 책임 경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책임 경영이 화두다 그러는데 사실 책임 경영을 한다면 오너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사내이사로 등극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내이사를 못 했었거든요. 이게 하다가 안 됐죠. 근데 이번에 왜 사내이사가 돼야 되느냐?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내이사가 중요하냐면 이사회에서 참석해서 이사회는 뭐냐면 그 기업을 움직이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사내이사로 등재를 해서 아무래도 그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때 참여하는 게 굉장히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대한항공 기술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단히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요리, 피아노 연주입니다. 전공은 산업공학과고요. 학점은 3.77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스피킹 140, 레벨 6고요. 대내외 활동은 학생회, 그리고 누비아주 동아리, 그리고 포스코 인재창조원 리더십 교육 그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요.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에서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특허 특징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예측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품질 경영 기사, 식스시그마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종류 또 활동 경력이 있네요. 네. 수상 경력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요. 네, 김 기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에 띄게 보셨나요? 지금 기술직 지원자잖아요. 네. 그런데 취미를 보면 피아노 연주랑 요리고요. 예. 무슨 또 중간에 보면 대내외 활동에서 갈등 관리 컨텐츠 제작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일인데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필하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대한항공의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을까요? 저는 누비아주 이건데 네. 그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사 모임이에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봉사 모임에서 실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소개하고 이런 봉사 모임인데 거기서 활동을 좀 했다는 게 오히려 그 대한항공은 이제는 항공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조금 좀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